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금세 시들거나 불안해하는 사람.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관객의 박수갈채가 없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듯한 사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밝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에게 누군가의 관심이 사라지는 것은 기껏해야 약간의 서운함이나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들의 심리 구조 전체가 외부의 인정이라는 아주 연약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고 부르는 이 끊임없는 관심과 찬사가 없다면 그들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공들여 만든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그들이 평생을 피해왔던 깊고 공허한 심연만이 남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는 이 모습은 단순한 성격적 특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아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정체성은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즉 거울상으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들에게서 관심을 거둘 때 당신은 단순히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날카로운 말보다도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입히며 그들을 극심한 내적 혼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죄책감, 매력, 협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을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저 반응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어떤 도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 즉 무관심이라는 행동은 그들의 정신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바쳐 웅장하고 인상적인 거짓 이미지를 만들고 세심하게 관리해왔는데 돌아오는 것이 오직 무관심뿐이라면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그들의 자아에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대부분의 정체성은 자신의 가치관, 인격, 그리고 쌓아온 관계와 같은 내적인 것에 뿌리를 둡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정체성은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비춰주는가에 달려있죠. 당신이 그 거울을 치워버리면 그들은 정체성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들은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발버둥치고 만약 실패하면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며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불안감과 수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심의 철회는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말다툼을 피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감정 상태를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내면의 결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인 혼돈을 만드는 대가입니다. 왜냐하면 혼돈은 당신을 계속 그들에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고 해명하고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한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견디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당신이 관심을 거두면 그들은 당신을 위해 현실을 규정할 능력을 빼앗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상대를 조종합니다. 소위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야기를 비틀고 당신이 스스로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서 반응을 거부하는 순간 당신의 세계를 조종하던 그들의 능력은 산산조각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방법이 그토록 효과적일까? 그것은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 즉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정면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내면에 뿌리 깊은 무가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끊임없이 칭찬을 갈구하는 이유입니다. 내면의 공허함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끝없는 시도인 셈이죠. 당신이 그 욕구를 채워주기를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이 평생 피해왔던 공허함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대면을 피하기 위해 거의 모든 짓을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물러서기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을 더욱 격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이 아닙니다. 통제력을 잃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공격적이 되거나 더 매력적으로 굴거나 혹은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더 절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그들의 약함과 공황 상태의 증거입니다. 그들의 연약한 정체성을 안정시키기 위해 얼마나 당신에게 의존해 왔는지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안정시키는 힘이 되어주기를 거부할 때 그들의 심리적인 카드로 만든 집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이 반드시 확고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그들의 게임에 휘말리는 순간 당신은 그 힘을 다시 그들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의 빈틈을 파고드는 전문가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이 여전히 신경 쓴다는 것을 감지하거나 아주 작은 감정적인 투자의 비디라도 본다면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 다시 통제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 자신의 현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 즉 그들의 조종이 당신을 그들의 세계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데서 옵니다. 아마도 가장 강력한 진실은 이것일 겁니다. 당신의 관심을 거둠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자율성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부여했던 역할, 즉 찬양자, 희생양, 감정적 보호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삶의 작가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황에 빠질 수 있지만 그 공황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초점은 오직 당신 자신의 성장, 당신의 가치, 그리고 당신의 현실 감각에 머물러야 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고문하는 방법은 복수도 분노도 아닌 당신의 무관심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의 의견, 조종, 판단이 당신에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바로 그때 그들의 힘은 진정으로 산산조각 나고 당신은 마침내 자유로워집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력 상실보다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통제는 그들에게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연약한 자아상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현실을 구축하는 메커니즘이죠. 통제 없이는
그들은 자신의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내면 세계라는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 진실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상상 이상의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확고한 경계선을 설정할 때 당신은 그들의 심리적 생존의 핵심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경계선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견딜 수 없는 것, 즉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자율성은 당신이 그들의 의지의 연장선이 아니며 그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체스말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 그리고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그들의 세계관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믿음을 깨뜨리고 당신이 그들의 통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할 때 당신은 그들의 지배력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때로 정 때문에 혹은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경계선을 긋는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 고통에 직면했을 때 성찰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느끼지? 이 고통은 무엇을 의미할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랬다간 자신의 과대함 이면에 있는 깊은 부적절함이라는 견딜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감정적 혼란을 외부로 돌립니다. 그들의 고통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되고 그들의 불안감은 다른 사람의 복종으로 달래져야 합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설정할 때 당신은 그 시스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는 내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심리적 균형에 엄청난 붕괴를 일으킵니다. 갑자기 그들은 자신의 내적 혼돈을 당신에게 떠넘길 수 없게 되고 그 배출구가 없어진 채 자신의 무질서한 정신과 홀로 남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확고한 경계선에 직면했을 때 폭발적인 분노나 교묘한 매력으로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그 경계선 자체가 불쾌해서가 아니라 그 경계선이 감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전체 틀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시행하기 시작하면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점을 찾기 위해 미묘하게 시험해 볼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하면 종종 죄책감, 조종, 심지어 노골적인 공격성을 동원해 당신을 지치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심리적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절박함은 그들의 의존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우월함을 과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은 전적으로 당신의 수능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그 가면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경계선은 협상 가능해서는 안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모호함 속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의 한계가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거나 쉽게 무시된다면 그들은 그것을 악용할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명확하고 확고하며 협상 불가능한 경계선만이 그들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당신이 그 경계선을 지키고 설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흔들리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나는 더 이상 통제당하지 않겠다는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주장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조종이 만들어낸 혼돈 속에서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당신 자신의 일부를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방식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재정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더 명확해지고 한때 그들의 드라마에 소모되었던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는 당신 자신의 성장을 향해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경계선 설정이 나르시시스트에 더 큰 보복을 유발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두려움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들의 행동 격화는 당신의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강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많이 반응할수록 그들이 당신의 복종에 얼마나 의존했는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경계선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성격을 바꿀 수 없지만 당신의 삶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바꾸는 것은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에 당신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위대한 저항 행위는 분노도 복수도 아닌 단순히 통제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확고한 경계선을 지킬 때 당신은 그들의 전체 조작 메커니즘을 붕괴시킵니다. 당신은 그들이 평생 피해왔던 진실, 즉 그들이 전능하지 않으며 그들의 힘은 환상이고 당신의 수능 없이는 근본적으로 무력하다는 진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 불안감 또는 통제 욕구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당신은 마땅히 당신의 것이어야 할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돈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연 서식지이며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무대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혼돈은 당신을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그들은 가장 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에 수정처럼 맑은 명확성을 가져오는 것은 매우 강력하고 파괴적인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조작의 안개를 걷어내고 그들이 자신의 이점에 맞게 비틀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명확성은 단순히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역사를 자신의 서술에 맞게 제작성하고 당신의 말을 비틀어 당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며 가장 간단한 상황에도 혼란을 주입합니다. 당신이 명확성을 가져올 때 당신은 이러한 왜곡에 동참하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현실 버전을 놓고 다투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굳건히 지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나르시시스트는 흔들리지 않는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마주할 수 없는 유일한 것, 즉 자신의 부정직함을 비추는 거울을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사건을 왜곡하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할 때 당신은 끝없이 논쟁하거나 자신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호하게 한번 진실을 말하고 넘어갑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수준의 명확성은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서사를 통제하는 데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심히 불안한 일입니다. 명확성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나르시시스트가 물을 흐릴 능력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란, 감정적 호소 또는 극적인 분노로 당신을 유인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명확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그들의 전술은 효과를 잃습니다. 당신의 명확성이 그들의 통제 기반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드러내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권력을 해체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심리적 방어체계 전체는 자기 성찰을 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투사하고 역사를 재작성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교한 정당화를 구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게임에 참여하기를 멈추고 차분하고 일관되게 현실을 되돌려 비춰줄 때 당신은 그들의 방어막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궁극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힘에 대한 최후의 일격은 분노도, 복수도, 심지어 대결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당신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가장 심오한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자신의 감정적 통제력이 더 이상 없다는 것, 자신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랑이든 분노든 존경이든 두려움이든 그것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그 관심을 완전히 거둘 때 당신은 그들의 생명줄을 끊는 것이고 그 힘의 원천 없이는 그들은 평생 피하려고 노력해온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무관심은 영향을 받지 않는 척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진정한 감정적 분리의 상태이며 게임에서 완전히 당신의 에너지를 빼기로 한 결정입니다. 당신은 논쟁을 멈추고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인정을 구하거나 이해를 바라는 것을 멈춥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그들의 영향력 아래 묻혀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두려움 없이 끊임없는 감정적 혼란 없이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최종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무관심해질 때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아무리 시도해도 그들은 당신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힘을 잃고 그들의 조작은 허공을 가르며 결국 그들은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무관심은 단순한 자기 보호 행위가 아니라 심오한 해방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소나기에서 자신을 풀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히 당신의 것인 삶을 살 권리를 되찾습니다. 당신의 평온은 협상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